이번 시간은 컬렉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컬렉션, 말 그대로 컬렉션은 이제 데이터 묶음,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여러 개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관리하는 걸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배열하고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요. 컬렉션은 인터페이스랑 클래스, 이게 구현체입니다.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알고리즘, 그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페이스들이 있고 클래스들이 있고 각각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배열은 그냥 고정된 사이즈로 그냥 같은 타입의 그 데이터가 쭉 묶여져 있는 거고요. 컬렉션 프레임워크, 컬렉션은 단순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컬렉션 인터페이스랑 맵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맵은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그런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맵까지 한꺼번에 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이제 임플리먼트한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셋하고 리스트하고 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셋은 중복을 포함하지 않는 묶음,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묶음, 큐는 first in first out, 앞으로 집어넣어서 뒤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데크는 큐의 기능을 확장해서 양옆으로 집어넣고 뺄 수 있는 게 데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있고, 이 인터페이스에 구현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 겁니다. 컬렉션에 이것보다 더 많은 인터페이스라고 구현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만 하고 넘어가고, 더 기능이 많은 인터페이스랑 구현체를 쓰고 싶을 때는 이 컬렉션 문서를, 자바 튜토리얼에 컬렉션 문서를 참조하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셋의 대표적 구현체가 해시 셋이 있고요.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데크는 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데크를 구현하면은 어레이 데크라는 게 있는데, 이 어레이 데크는 큐랑 데크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맵을 구현한 해시 맵이 있고요. 사실 여기 뭐 셋 말고도 sorted set이라는 것도 있고 linked list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보면, 셋은 중복 엘리먼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 카드, 트럼프 카드, 그쵸? 포커 칠 때 전부 52장의 카드가 있는데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중복 안 되는 묶음을 사용할 때 셋을 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한 세트, 그런 세트죠. 그리고 리스트는 순서가 있습니다. 올더드 컬렉션, 이거는 순서가 있다는 말은 집어는 이 리스트에 애드한 순서대로 그 순서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웹에서 게시글 목록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글 쓴 순서대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뭐 최신순, 가격순, 뭐 별점순,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해오잖아요. 셀렉트를 해서 담는 걸 리스트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다 뿌릴 때 담은 순서대로 그대로 다시 뿌리면은 순서대로 나오죠. 요 셋 같은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물론 sorted set이라고 순서가 있는 셋이 있는데, 그건 이제 sort가 된 거고, 이렇게 넣은 순서대로 꺼내는 거, 그걸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queue가 있는데, queue는 first in first out, 이거 FIFO라고 그러고요. 데크는 양방향 큐죠. 리포, 피포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맵은 키값 매핑한 거. 여기도 이 맵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페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 키랑 값하고 페어가 이제 엔트리로 쭉 들어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사전 같은 거죠.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이 있고, 그렇죠. 어떤 키를 내면 그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매핑해 시켜놓은 게 그게 맵입니다. 이것도 키 자체가 중복인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키가 중복이 되면 어떤 키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Q랑 스택이랑 데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Q는요, 버스로 따지면 앞문하고 뒷문이 모두 있는 버스죠. 그렇죠. 그리고 뒷문이 제일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문으로는 들어갈 수만 있고 뒷문으로는 내릴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탄 사람이 먼저 내리죠. 보통 우리가 뭐 어디 들어갈 때 줄 서는 거, 그게 다 Q입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FIFO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스택은요, 이게 버스로 따지면은 앞문만 있는 버스예요. 그럼 먼저 탄 사람은 저 제일 뒤로 들어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탄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La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leave for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데크는 뭐냐면은 뭐 데큐 또는 그냥 데크 그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버스가 앞문하고 뒷문이 있는데 앞문으로 타고 내리고 뒷문으로 타고 내리고가 다 되는 거예요. Q는 앞문으로는 타고 뒷문으로 내리기만 하고, 데크는 앞문으로 타고 내리고 뒷문으로 타고 내리고가 다 된다. 양방향 Q죠. 이걸 데크라고 부릅니다. 사실 데크는 스택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죠. 이 앞문으로 타고 내리게 되니까. 뒷문으로 타고 내리지 않으면 이 자체로 그냥 스택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바 S에서 스택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택을 쓰지 않고 데크를 씁니다. 데크가 스택의 기능을 다 수행을 합니다.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402페이지에 예제 7-1에 벡터 EX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리스트 EX1이라고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벡터라는 클래스가 동기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동기화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스레드와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스레드 세이프, 이게 어떤 한 데이터 묶음이 있는데 그 데이터 묶음 한 개를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했을 때도 그 데이터 묶음이 견고하게 동작하도록 만든 거, 그게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액세스했을 때도 얘가 잘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려면 동기화를 해야 되고, 그 동기화되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스레드 세이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레드에 안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스레드 세이프가 필요 없다. 어떤 한 묶음은 그냥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게 리스트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그래갖고 리스트를 했는데 이 리스트라는 요 오브젝트, 이 컬렉션이잖아요. 이 리스트 컬렉션을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액세스하는 게 아니면은 벡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웹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데이터 묶음을 갖고 와서 화면에서 뿌리는 거는 한 스레드가 그냥 한 스레드가 하나의 리스트를 그냥 사용해서 뿌리고 끝나거든요. 그 리스트를 여러 스레드가 이제 동시에 액세스 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화를 하면은 이제 좀 느려져요. 그래서 동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어레이 리스트 씁니다. 실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면서도 벡터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 대신 어레이 리스트를 해서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이제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티저라고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 타입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쓰고, 얘는 인터페이스
얘는 구현체. 그쵸? 인터페이스의 메서드가 정의만 되어 있고 구현체에서는 이 메서드를 구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에다가 add 5 넣고 4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3개를 넣었어요. 그럼 5, 4, 1. 그러면 이 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있다. 이게 ordered collection이라고 하거든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5, 4, 1 하면 5, 4, 1 요 순서대로 요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순서를 딱 지켜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출력해보면 5, 4,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간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중간에 삽입하려면은 이게 인덱스, 그렇죠?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덱스가 0, 1, 2, 이 자리에 100을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뒤로 밀리겠죠. 인덱스 2, 두 번째 자리에 100을 넣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5, 4, 10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2번. 인덱스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이 자리에 100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멘트 개수를 확인하고 싶으면 점 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특정 위치 엘리멘트를 찾으려면은 여기다 인덱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0, 1, 2, 3. 세 번째 인덱스에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모든 그냥 리스트 출력을 하려면 그냥 여기다 리스트를 쓰면 되는데 리스트를 하나씩 꺼내 갖고 뭐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하나씩 꺼내려면은 포문을 돌립니다. 포문을 돌려서 이 자리에다가 여기가 인티저니까 여기 인티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예. 인티저랑 인트는 서로 간에 오토 박싱, 언박싱 관계니까 여기 인티저 m 쓰건 인트를 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돌려서 이거를 이렇게 이 m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일단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리스트 ex에다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요거 그게 이거고요. 다음에 100을 넣어서 다시 출력한 게 이거고 엘리멘트 개수 4개고 이게 인덱스 세 번째 거 그쵸? list.cat3 그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갖고 요거 한 칸 띄었잖아요. 한 칸 띄어갖고 5, 4, 100 마이너스 1하고 맨 마지막에서 프린트 ln 해갖고 그냥 뉴 라인으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03페이지에 예제 7-2를 보겠습니다. 포인트 벡터 exe로 되어 있는데요. ex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list ex2 해갖고 여기서도 list ex2를 이름 바꾸고요. 벡터 대신 어레이 리스트를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인트라는 게 나오는데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포인트 그냥 점을 나타내는 클래스죠. 그래서 x랑 y랑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컨스트럭터 있고 이거 getter 이 컨스트럭터 세팅한 값을 확인하는 getx, gety, getter 있고요. toString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페어처럼 이렇게 하면 만약 컨스트럭터 필요하다 그럼 alt insert 해갖고 컨스트럭터에서 두 개 선택하면 되고요. getter 필요하다 getter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나는 setter도 있어야겠다 그럼 뭐 setter도 만들면 됩니다. 그럼 getx, setx, setx, sety 이렇게 되고요. 그럼 toString 있다 toString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롬복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걸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롬복은 조금 나중에 하고
지금 일단 클래스를 이렇게 일일이 게터랑 세터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세팅을 해 놓고요. 리스트 ex2를 보면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는 포인트 리스트예요. 그렇죠? 리스트 오브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리스트 오브 포인트. 그래서 점을 넣는 리스트. 그래서 add 해갖고 new point 2,3 또 new point 마이너스 5,20 new point 30, 마이너스 8. 그래서 점 3개가 차례대로 리스트 add가 됩니다. 그 리스트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뭐겠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에서 이 toString 부분입니다. 예. 포인트 toString이 이렇게 컴마로 연결되어 있고 리스트는 맨 앞과 뒤에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으로 둘러싸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list.remove 1 그러면 인덱스 1의 포인트 객체를 삭제한다. 여기에 0, 1, 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리는 거죠. 그렇죠? 이걸 날리고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랑 이거 두 개만 나오겠죠. 2,3하고 30, 마이너스 8하고 두 개 나올 거고 특정 위치의 엘리먼트를 찾겠다. 그러면 아까는 마찬가지로 get을 하면 되죠. list.get 1 그럼 첫 번째 위치. 그럼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이 포인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엘리먼트를 이것도 꺼내기로 해볼게요. 모든 엘리먼트 순서대로 꺼내기. 그리고 또 포문으로 이렇게 루프를 돌리면 됩니다. 리스트에 포인트 타입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받을 때 여기가 포인트로 이렇게 받아야 되죠. 루프를 돌립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ex1일 경우에 리스트가 인티저의 리스트니까 여기 인티저로 한 거고 지금 리스트 오브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리스트니까 여기 포인트로 받아야겠죠. 모든 엘리먼트 꺼내기로 해서 한번 출력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Ctrl F10 리스트 ex2 그쵸.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요 리스트 그 다음에 이거를 처음 제거한 리스트 이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위치 엘리먼트 이게 인덱스 1의 엘리먼트 꺼낸 게 그게 이거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뭐예요? 루프를 돌면서 모든 엘리먼트 꺼내서 하나 이거 나오고 하나 이거 나오고 이렇게 루프 돌면서 프린트LN으로 출력한 겁니다. 페이지 424페이지 예제 7-9의 마이스텝 이거를 Q와 데크를 구현한 어레이 데크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일반적인 Q를 볼게요. 인터페이스 Q를 썼습니다. 구현체는 어레이 데크를 썼고요. Q에는 이제 오퍼랑 폴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오퍼를 보면 q.offer 해갖고 서울, 부산, LA하고 차례대로 오퍼를 하잖아요. 그럼 이 오퍼라는 거는 뒤에 붙이는 거예요. 서울하고 그 다음에 부산을 오퍼하면은 요 서울 뒤에 부산을 붙이고 또 부산 뒤에 LA를 붙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는 거 이게 오퍼입니다. 실제로 이제 출력해 보면은 서울, 부산, L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폴을 하면은 먼저 오퍼가 된 놈이 먼저 나오는 게 Q예요. 그러니까 폴 하면은 서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나오고 또 폴 하면 부산이 나오고 그 다음 남은 Q 얘는 폴하고 꺼내면은 꺼내고 나서 없어져요. 그쵸? 폴을 꺼내고 나면 부산하고 LA만 남는 거예요. 또 폴 하면은 부산 거니까 LA만 남고 그럼 마지막에 Q를 출력해 보면은 LA만 남아 있겠죠. 이게 Q입니다. Q에는 오퍼랑 폴 메소드가 있어서 차례대로 뒤에 붙이고 폴은 앞에서부터 꺼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크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마이 스택 예제 7-9의 마이 스택에서 하는 일을 어레이 데크가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큐를 쓰는 게 아니고 데크를 쓰겠습니다. 데크 인터페이스에는 양방향으로 넣고 뺄 수 있는 인터페이스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거를 그냥 큐로만 스택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스택이니까 앞에서 넣고 뒤에서 빼는 거죠. 앞에서 넣은 방향에서 다시 빼는 거죠. 오퍼, 그러니까 앞문으로 차례대로 사람이 서울, 부산, LA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울, 오퍼, 서울 들어가고 또 부산 하면 뒤에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부산 붙이고 LA 하면 또 LA 붙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그냥 폴 했잖아요. 폴 하면 서울부터 나오는 건데 이제 폴 레스트, 그럼 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럼 서울, 부산, LA 이렇게 서울, 부산, LA 이렇게 돼 있는데 폴 레스트 하면 LA가 빠지죠. 그러니까 구멍이 이쪽에 있는 스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이 오른쪽에 있는 스택이 돼서 이거 차례대로 쑥쑥 집어넣어서 서울, 부산, LA 넣고 뺄 때는 LA부터 빠지는. 그리고 LA 폴 레스트 하면 LA가 빠지고 서울, 부산 남고 또 폴 레스트 하면 부산 빠지고 서울만 남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system.out.println 하고 스택을 출력하면 서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데크를 사용해서 오퍼랑 폴 레스트 메서드를 사용하면 스택처럼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뒤에서 빼는 거를 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q 인터페이스를 쓰면 됩니다. q 인터페이스에는 폴 레스트 메서드가 없으니까요. 다음 데크 테스트 2인데 데크 테스트 1은 얘를 스택으로 사용했는데 데크 테스트 2는 얘를 데크로 양방향으로 다 넣고 뺄 수 있게. 얘도 구현체는 어레이 데크입니다. 그러니까 구현체는 어레이 데크 하나 쓰면은 q 스택이나 데크 기능이나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퍼 해갖고 이제 서울, 부산 넣었죠. 얘가 지금 오퍼 이렇게 서울 하면은 먼저 서울이 생기고, 그쵸? 그 다음에 부산 하면 서울 하고 여기 부산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offer first 이 앞쪽에다가 LA를 붙이는 거예요. 그냥 offer LA 하면 부산, LA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offer 하면 LA가 뒤에 붙는데 offer first 하면 앞에 붙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출력해보면 데크를 출력해보면 LA, 서울, 부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폴 하면 제일 앞에 있는 놈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먼저요. 그래서 LA가 나옵니다. 근데 또 폴 하면 서울이 나오는데 이번엔 폴 레스트 하면 뒤에 걸 꺼내는 거죠. 그러면 부산이 나오고, 그래서 남은 데크를 찍어보면 서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에 붙이고 왼쪽에서 붙이고 또 오른쪽에서 꺼내고 왼쪽에서 꺼내고 양방향으로 넣고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 오퍼 프러스트, 폴 레스트 이렇게 이제 4개의 메소드로서 양방향으로 넣고 빼고 다 하는 거. 이게 데크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오퍼 퍼스트 기능을 안 쓰면 그냥 큐가 되는, 스택이 되는 거고요. 오퍼 퍼스트 기능을 쓰면은 데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데크 EX 갖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서울, 부산, LA 출력한 거고요. 서울 폴로 꺼내고 부산 폴로 꺼내고 나머지 LA 남은 거고, 그쵸? 여기까지가 이제 Q가 되는 거고요. 다음 스택에서 서울, 부산, LA 했고, 그 다음에 스택에서는 폴 레스트 뒤에서 꺼내죠. 그래서 LA 꺼내고 그다음 부산 꺼내고 남은 건 서울,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데크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퍼로 서울하고 부산 오퍼하고 오퍼 버스트 해갖고 LA를 앞에 붙였죠. 그 다음에 폴, 얘는 폴 레스트. 폴 하면은 LA, 폴 레스트 하면 부산, 얘가 나오고 남은 건 서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리스트랑 큐, 데크 거기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셋하고 맵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